사랑이 배신으로 뒤바뀐 순간 박진석과 고성희의 전쟁은 돌이킬 수 없는 국면으로 치닫습니다. 집착은 폭주로 변하고 그 끝에서 누군가는 모든 것을 잃게 되죠. 한편 죽음을 앞에 둔 지혁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밀어내려 하고 은호는 그 선택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벌과 선택, 그리고 예기치 못한 희생이 교차하는 순간에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대립 중인 박진석과 고성희. 이혼을 끝내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박진석의 태도에 고성희는 노골적인 환멸을 드러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야 당신? 어차피 나보기 싫잖아. 당신은 처음부터 진실이 없었지. 야망을 위해 날 거짓으로 대했어. 이제 와서 그게 뭐가 중요해? 손도 발도 묶인 채로 어디 한번 잘 견뎌봐. 당신 마음은 죽을 때까지 지옥일 거야. 이게 내가 주는 벌이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깨닫는 순간 고성희의 얼굴은 일그러지고 결국 비명처럼 울음을 터뜨립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박진석. 그러나 그의 내면 역시 배신감으로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느꼈던 진심 어린 사랑을 완전히 지울 수 없었기에 사랑이 컸던 만큼 미움도 깊어졌던 것이죠. 고성희는 그의 마음을 꺾을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 외엔 선택지가 없었죠. 그리고 그녀가 향한 곳은 영나의 작업실이었습니다. 엄마, 여긴 무슨 일이세요? 당분간 나 여기서 지내야겠어. 엄마, 갈 곳이 없어요? 네 아빠가 다 막아놨어. 내 숨통만 빼고 다 끊어놨다니까. 잠시 숨을 고른 고성희는 곧 본색을 드러냅니다. 영나야, 나 너 엄마야. 그동안 내가 너 예쁘게 키워준 거 생각해서 2억만 만들어와. 안 그러면 여기 계속 있어야 되는데 괜찮겠니? 2억을요? 영나는 고성희와 함께 있는 것이 무엇보다 싫었습니다. 엄마에 대한 원망은 컸지만 자신을 키워준 은혜에 대한 부담감 역시 지울 수 없었죠. 결국 영나는 그동안 받아왔던 용돈과 명품 옷, 명품 가방까지 모두 처분해 며칠 뒤 2억을 만들어 옵니다. 만족한 듯 웃으며 돈을 받아드는 고성희. 그녀는 곧바로 은행에 가죠. 그리고 탐정에게 전화를 겁니다. 송금했어. 우진이 찾는 거 그대로 유지해. 이제 그녀가 기댈 수 있는 건 우진이뿐이라 여겼습니다. 어떻게든 우진이를 찾아 슈즈올 자리를 다시 넘보려는 계획이었죠. 한편 성재는 지혁이 때문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수빈과의 이별로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중마고우 지역의 소식은 그에게 또 다른 절망으로 다가왔죠. 그의 얼굴은 이미 오래전부터 마른 줄기처럼 생기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박진석 역시 변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고성희의 일이 터지며 그동안 자식들을 제대로 돌아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된 것이죠. 그동안 애들은 내 생각 때문에 버텨준 거였어. 다 나 때문에. 성재, 영나 그리고 우진이까지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을 뿐 모두 속 깊게 참고 견뎌왔다는 사실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특히 성재의 모습은 박진석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했죠. 그는 한 발 물러서기로 결심합니다. 수빈이라는 존재 자체는 성재의 짝으로 손색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진석은 성재를 호출합니다. 부르셨어요, 아버지. 얼굴이 왜 그 모양이냐? 요즘 무슨 일 있어? 혹시 아직도 그 수빈이 때문에 그러는 거냐? 걱정이 묻어나는 시선. 성재의 상한 얼굴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그 일은 정리했습니다. 내가 허락한다면? 성재는 그 말에 잠시 멈칫합니다. 아버지가 이제야 내 말을 들어주시네. 이미 정리했습니다. 혹시 그쪽 부모에게 미안해서 그런 거면 내가 다시 찾아가 사죄하마. 박진석은 성재를 위해 이미 마음을 먹었죠. 성재는 한다면 한다는 박진석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기에 왜 수빈과 만날 수 없는지 납득할 수 있는 이유와 사실을 말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사실은 수빈의 큰오빠이자 제 친구 지혁이가 최근에 심장이 많이 안 좋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지혁이라면 JP그룹 대표 아니냐? 얼마나 안 좋은데? 당장 심장이식을 받아야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말을 잇는 성재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그 모습을 보며 박진석 역시 깊은 안타까움을 느끼죠. 지금 그런 상황에서 저까지 지혁이 부모님을 힘들게 할 순 없습니다. 이 사실은 아버지만 알고 계셔야 합니다. 가족들도 회사 직원들도 몰라요. 지혁이가 꼭 비밀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절대 외부로 알려져선 안 됩니다. 잠시 고민에 잠긴 박진석. 수빈은 여전히 탐났지만 상황이 상황인 만큼 성재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박진석은 조용히 지혁의 심장이식 가능성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한편 지혁은 은호의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그리워합니다. 가까이 있으면서도 다가갈 수 없다는 사실이 그를 더 아프게 했죠. 자신 때문에 은호가 또다시 상처받는 것이 싫었던 그는 애써 마음을 접으려 합니다. 하지만 누르면 누를수록 그 마음은 오히려 더 커져만 가죠. 당장이라도 은호를 안고 싶고 만지고 싶은 마음. 그 감정을 참지 못한 채 지혁의 눈가엔 어느새 눈물이 맺혀 흐릅니다. 그리고 지혁이 아프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은호. 그가 내뱉은 말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던 그녀는 결국 상처를 통해 진실을 알게 됩니다. 은호가 다시 지혁을 좋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상철. 그렇기에 그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선배, 그랬던 거였구나. 이제야 이해가 가. 지혁 선배 불쌍해서 어떡해. 은호는 결국 눈물을 참지 못합니다.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 사무실에서 마주한 은호와 지혁. 그는 가볍게 인사를 건넨 뒤 사무적으로 스쳐 지나가려 합니다. 선배 나 좀 봐요. 내 눈 좀 봐줘요. 은호의 눈에는 금세 눈물이 차오릅니다. 이제 거짓으로 날 대하지 말아요. 그냥 선배 편하게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요. 좋아하면 좋아하는 티 내고 사랑해달라고요. 그 말에 지혁은 순간 멈칫합니다. 은호야, 너 알았구나. 언제까지 숨기려고 했어요? 왜 이렇게 이기적이에요? 맘대로 좋아하고 맘대로 정리하고 왜 내 마음은 생각 안 해줘요? 은호야, 나 갑자기 잘못될 수도 있어. 너가 나한테 어떤 존재인데 또다시 너한테 상처 줄 수 없어. 잠시 숨을 고른 지혁은 담담하려 애쓰며 말을 잇습니다. 난 그냥 언제 가더라도 지금을 살고 싶어, 평소처럼.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알고 도와줄래? 남겨진 사람들의 죄책감은 생각 안 해봤어요? 선배가 왜 주변 사람들 마음까지 판단해요? 은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지금을 살고 싶다는 그 말 그래요. 그럼 진짜로 지금을 함께 살아요. 거짓 말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지금으로요. 그 순간 지혁은 은호의 눈망울을 보자마자 참고 있던 눈물을 터뜨립니다. 더 이상 그 마음을 밀어낼 수 없었죠.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려왔던 그는 감격에 차올라 은호를 와락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진심을 받아들입니다. 은호야 미안해. 내가 또 너한테 상처 주려 했구나. 선배, 누구보다 선배가 가장 힘든 거 알아요. 나는 선배에게 위로가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기대요.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에게 솔직해지기로 합니다. 선배, 심장 이식 등록은 했죠? 아니, 아직 안 했어. 언제 올지도 모르는 심장을 기다리고 있는 게 부질없게 느껴져서. 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지 말아요. 눈 감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야죠. 희망을 가져요, 선배. 은호의 말에 지혁은 다시 희망을 품습니다. 그래, 숨이 닿을 순간까지 사랑하며 살자. 부모님과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위해서. 한편 박진석은 우진이 계속 마음에 걸립니다. 왜 연락을 끊고 잠적했는지 그 이유조차 알 수 없었던 그는 결국 우진을 찾기로 결심하죠. 성재를 통해 연락이 닿고 박진석은 우진을 만나러 부산으로 내려갑니다. 그동안 우진이 겪어온 일들을 모두 듣게 된 박진석. 아버지,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박진석은 깨닫습니다. 고성희에게 우진은 아들이 아니라 수단에 불과했다는 것을. 자식들을 자식으로 보지 않는 메마른 모성애. 그녀를 향한 복수심은 더 깊어져만 갑니다. 동시에 우진이 너무도 가여웠습니다. 이제는 진정한 아버지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처음으로 들기 시작합니다. 괜찮다 우진아,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어릴 때부터 고통 속에서 살았겠구나. 내가 신경 써주지 못해서 미안했다.
처음 보는 박진석의 태도에 우진은 놀랐지만 마음 한켠이 따뜻해집니다. 아버지, 한동안은 여기서 지내고 싶어요. 이제 더 이상 엄마를 보고 싶지 않습니다. 박진석은 안타까운 눈으로 우진을 바라봅니다. 얼마나 시달렸으면 고성에 진짜 용서 못해. 몸과 마음의 치유가 필요했던 우진. 박진석은 그의 뜻을 존중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우진 몰래 경호 인력을 붙여 고성이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죠. 한편 고성이는 우진의 행방을 쫓기 위해 은호에게 연락을 시도합니다. 박진석도 이제 다 알게 된 마당에 그래, 오히려 난 이제 무서울 게 없어. 연락을 피하는 은호. 그러자 고성이는 또다시 순이와 강호가 운영하는 가게로 들이닥칩니다. 또 무슨 일이십니까? 지은호 안 오면 나 여기서 한 발짝도 안 움직여. 순이는 급히 은호를 부릅니다. 밖에서 얘기해요. 근처 한적한 공원에서 마주한 두 사람. 순순히 연락받을 것이지 왜 내가 여기까지 오게 만들어? 경고했잖아요. 우리 앞에 나타나면 가만 안 둔다고. 그 카드 이미 끝났어. 이제 쓸 수 없다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박진석 회장이 다 알게 됐어. 난 이제 우진이 찾을 거야. 은호는 점점 두려워집니다. 계속 그렇게 나오면 나도 가만 안 있어. 해코지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줄게. 그러니까 좋게 말할 때 불어, 지은호. 가족들에게 해가 갈까 두려웠던 은호는 결국 우진이 있는 곳을 말해주고 맙니다. 악마 같은 웃음을 짓는 고성이. 명심해, 내가 부르면 언제든 와야 해. 안 그러면 너도 가족들도 무사하지 못할 거야.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은호는 공포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고민 끝에 성재에게 연락하죠. 부사장님, 할 얘기가 있어요. 모든 사실을 들은 성재는 분노합니다. 절대 용서 못해. 결국 그는 박진석에게 모든 걸 털어놓습니다. 자기가 버린 딸 찾아가서 협박까지 해? 너란 여자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어. 박진석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갑니다. 드디어 우진이 있는 곳을 알아낸 고성이. 그녀는 렌트카를 몰고 빠른 속도로 달립니다. 너 이 녀석, 내가 못 찾을 줄 알고. 넌 내 손바닥 아니야. 어디서 엄마를 따돌려? 그때 우진의 경호원이 박진석에게 보고합니다. 회장님, 고성희 씨 우진에게 접근 중입니다. 당장 막아. 고성희가 우진이 있는 근처에 거의 왔을 무렵 경호 차량이 그녀의 차를 가로막습니다. 급하게 핸들을 꺾은 그녀의 차는 가드레일을 넘어 낭떠러지 아래로 추락합니다.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의식을 잃은 고성희. 잠시 후 구급차가 도착하고 그녀는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회장님, 고성희 씨 교통사고로 응급실로 이송 중입니다. 상태 계속 보고해. 결국 고성희는 수술대에 오르지만 다음날 의식불명 상태로 중환자실에 누워있게 됩니다. 박진석은 말없이 고성희를 바라봅니다. 그는 그래도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었기에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습니다. 이걸로 당신도 죗값 치른다고 생각해. 소식을 듣고 찾아온 성재, 영나 그리고 우진. 슬픈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지만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영나뿐이었습니다. 한편 지역은 마음을 다잡고 평소처럼 바쁘게 살아가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은호의 말이 떠오릅니다. 남겨진 사람들의 죄책감. 그래, 가족들 마음까지 내가 혼자 판단할 일은 아니지. 지역은 결국 가족들에게 사실을 알리기로 결심합니다. 며칠 동안 집안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평소처럼 지내달라는 지역의 말을 떠올리며 다정은 일터에서도 눈물을 멈추지 못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병원에서 연락이 옵니다. 심장이식 수술 날짜 잡혔습니다. 그렇게 바라던 희망이 이루어지다니.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지역은 서둘러 심장이식 수술을 받게 됩니다. 공여자의 존재를 모른 채 그는 수술대에 오르게 되었죠. 걱정스런 얼굴로 상철과 다정은 수술실 앞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립니다. 제발 무사히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실 공여자는 고성이었습니다. 박진석은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고성에 몰래 장기이식 신청을 해두었고 그녀가 뇌사 판정을 받을 경우 지역이 이식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절차를 마쳐둔 상태였습니다. 긴 수술 끝에 의사가 나옵니다. 수술은 잘 됐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상철과 가족들
그리고 은호는 눈물을 터뜨립니다. 이제 괜찮아. 우리 지역이 이제 괜찮아. 한편 고성희의 장례식. 박진석은 슬픈 표정으로 그녀의 영정을 바라봅니다. 고성애, 당신의 화려했던 날들은 이제 끝났어. 은호에게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지은 죄, 이걸로 다 갚고 가는 거라 생각해. 거기서는 마음 졸이지 말고 착한 마음으로 편히 살아. 성재와 영나, 우진 역시 이제는 마음속에서 고성희를 보내주려 합니다. 그때 도착한 은호. 눈물은 흘리지 않았지만 조용히 마지막 인사를 건넵니다. 엄마로 살다 가진 않았지만 그래도 절 낳아주신 거 감사했어요. 그렇게 고성희는 살아서 지은 죄값으로 또 다른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한동안 시간이 흐르고 어느새 회복을 마친 지역은 퇴원 준비를 합니다. 매일같이 병문안을 와준 은호에게 고마움을 느끼며 그녀에 대한 마음은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녀와 매일같이 대화를 나누며 지역은 애틋한 시간을 보냈었죠. 나 심장이식 해준 사람께 인사드리고 싶어 은호야. 누군지 알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지역의 말에 은호는 잠시 고민합니다. 이제 회복도 마쳤으니 지역 선배가 놀라도 무리는 없을 거야. 선배, 놀라지 말아요. 수술하기 2주 전쯤 고성희 씨 교통사고로 뇌사 판정을 받았어요. 우진이에게 가는 길에 사고가 났던 것 같아요. 혹시 그럼? 선배가 생각하는 그거 맞아요. 내 생모의 심장을 이식받은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그런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그럴 겨를도 없었고 혹시 선배가 안 받겠다고 할까 봐서요. 은호야, 넌 괜찮아? 이미 장례식도 마쳤고 저도 마음 정리는 다 했어요. 잠시 침묵하던 지역이 다시 묻습니다. 그런데 대기자들을 제치고 어떻게 내가 바로 받을 수 있었지? 그건 성재 오빠 아버님께서 조치를 취해 두셨다고 들었어요. 유골함 있는 곳 알려줘. 그래도 인사드려야겠어. 퇴원 후 지역은 곧바로 고성희가 안치된 납골 땅을 찾습니다. 유골함 앞에 선 그는 조용히 묵념합니다. 저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은호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제가 잘 지키겠습니다. 이후 지역은 슈즈호를 찾아갑니다. 회장실에서 마주한 두 사람. 처음 뵙겠습니다. 성재 친구 이지혁입니다. 심장이식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새 생명 얻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회복은 잘 마친 건가? 네, 덕분에 잘 마쳤고 이제 건강히 일상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늠름해진 지역을 바라보는 박진석의 입가엔 잔잔한 미소가 번집니다. 일전에 자네 아버지가 이곳을 찾으셨네. 내가 큰 실례를 범했지. 자네 가족에게 사죄하고 싶었네. 그리고 이제라도 괜찮다면 우리 성재를 수빈 양의 짝으로 생각해 줄 수 있겠나? 지역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미소를 띠며 말합니다. 회장님께서 그런 마음이시라면 저희 부모님도 마음을 열어주실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응원하는 마음입니다. 부모님께 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며칠 후 무사히 돌아온 지역을 맞이하기 위해 직원들은 깜짝 축하 파티를 준비합니다. 대표님 건강히 돌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건강할 일만 남았어요. 저희들도 대표님 건강 꼭 지켜드릴게요. 우리 모두 건강하게 일합시다. 직원들의 환영에 활짝 웃는 지역과 은호. 그리고 지역은 준비해온 반지를 꺼냅니다. 한쪽 무릎을 꿇으며 은호에게 청혼하죠. 은호야, 우리 이제야 타이밍이 맞은 것 같아. 난 널 아주 많이 사랑했고 앞으로도 그 마음 변하지 않을 거야. 내겐 은호 너 한 사람뿐이야. 사랑해. 나랑 결혼해 줄래? 직원들은 놀라 숨을 죽입니다. 철민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조용히 미소를 띄우며 그 장면을 바라보죠. 지역의 프로포즈에 어느새 감동의 눈물이 젖어든 은호. 이내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당연하죠. 저도 사랑해요. 선배와 앞으로의 화려한 날들을 함께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박수갈채. 직원들의 축복 속에서 두 사람은 따뜻하게 포옹합니다. 고성희는 살아온 방식 그대로의 끝을 맞았고 그녀의 죄는 뜻하지 않게 한 생명을 살렸습니다. 지역은 심장을 얻어 다시 살아났고 은호는 끝까지 그의 곁을 선택했습니다. 누군가의 파멸은 끝이 되었고 누군가의 인생은 비로소 시작되었죠.
사랑은 도망치지 않았을 때 완성되었고 용서는 말없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